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파이어, 강환국 지음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특히 퀀트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저자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책은 저자가 절약과 부업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나니 다른 젊은 부자들은 어떻게 자산을 축적했는지 궁금해졌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경제적 자유를 이룬 젊은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나름의 성공 방정식을 정리한 글입니다. 먼저 이 책의 구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파이어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인터뷰한 대상의 조건은 구체적이다. 40세 이하, 순자산 20억 원 또는 연지출 25배 이상 보유가 그것이다. 이는 곧 파이어의 조건이 이와 같다는 것이다. 왜 40세일까? 금수저가 아닌 이상 대학을 졸업한 뒤 30세까지 큰 부를 축적하기는 어렵고 한국 기업의 구조 조정이 40세 중후반부터 시작된 것을 고려하면 50세는 조기 은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책에서의 기준은 40세이다. 그럼 왜 20억 원일까? 일반적으로 강연을 할 때 수강생들에게 경제적 자유의 기준을 물으면 20억 원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또한 이 자산을 활용해서 연 5% 정도의 수익만 내도 1억 원 이상의 자본소득이 발생하는데 그 정도 소득이면 품위 있는 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왜 연 지출의 25배일까? 많은 파이어 연구자들은 4% 룰을 강조한다. 이는 트리니티 대학의 세 교수가 1998년에 발표한 트리니티 연구에 기반한 것인데 모아놓은 자산의 4% 정도를 매년 지출하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이다.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하므로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이 책은 세 파트로 나누어진다. 파트 1에서는 나의 파이어 스토리를 소개한다. 직장인이었던 내가 경제적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에서 독자 여러분이 공감하고 또 실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럿 있을 것이다. 파트 2에서는 19명의 파이어족을 소개한다.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버는 방법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과 돈이 되는 투자 유형이 의외로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인터뷰를 하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배웠다. 파트 3에서는 파트 1과 2에서 풀어놓은 파이어 부자들의 비법을 분석하고 정리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부를 쌓았으나 사고 방식과 행동 패턴 중에서는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았다. 물론 이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이 있어도 부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운을 잡는 가능성은 드라마틱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책을 끝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네, 이 책의 구조에서도 말했듯이 이 책의 알짜배기는 파트 3입니다. 그러나 파트 1에서 저자의 진정성 있는 팁도 남기고 싶고요. 파트 2에서 인상적인 인터뷰도 남기고 싶습니다. 그럼 파트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더 많이 벌거나 덜 쓰거나 남는 돈을 잘 투자하는 것. 대부분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말하는 첫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종잣돈 1억 원을 모으는 것이죠. 저자도 지출을 줄이고 경매와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늘려서 마침내 부의 첫 단계인 1억 원을 마련합니다. 그리고는 퀀트 투자로 투자 수익도 늘렸죠. 그리고 저자는 자신이 경험한 퀀트 투자가 아주 괜찮은 투자법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할 수 있다 퀀트 투자라는 책을 발간했죠. 책이 알려지자 이곳저곳에서 강의와 강연 요청을 받게 되어 추가 수입이 생겼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주는데요. 컨텐츠 사업의 3대 콤보인 책, 강연, SNS를 적극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컨텐츠 사업을 하려면 일단 써먹을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저자의 경우는 10년 동안 투자를 공부하면서 수많은 책과 논문을 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콘텐츠가 쌓이게 되었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콘텐츠를 가지고 매일매일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머니맨의 신상철 대표는 시장의 90%는 애초에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매일 뭔가 꾸준히 하면서 계속 버티면 된다.
꾸준히 하는 거 그 자체로 특별한 것이고 이렇게 성실할 수 있는 사람은 전체의 10%도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실제로 매일매일 뭔가를 생산하고 SNS에 전파하다 보니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저자의 또 하나 성공 비결은 투자든 인생이든 잘 되면 대박이 나고 안 되면 타격이 적은 일을 들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것이랍니다. 이 비결은 그가 어떤 일에 투자할 때 항상 적용하는 기본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투자에서 적용하는 룰 3가지입니다. 룰 1. 철저히 검증된 전략에만 투자하라. 나는 퀀트 투자를 15년 넘게 해왔는데 퀀트 투자는 어떤 요소를 지닌 주식을 언제 사고 파는지 명확하게 규정한 규칙 기반 투자이다. 모든 규칙은 계량화되어 있어서 이 전략으로 과거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벌 수 있었는지, 최악의 순간에는 어느 정도의 손실을 입었는지, 그 손실을 극복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다. 물론 과거와 미래는 다르겠지만 백테스트를 통해 특정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대체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수차례의 백테스트로 검증한 전략에만 투자한다. 룰 2. 전략을 실행하는 중에는 절대로 전략을 바꾸면 안 된다. 이렇게 좋은 전략을 만들었더라도 투자자가 중간에 개입해서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투자 전략은 길면 2, 3년 동안 잘 안 통하는 구간이 존재한다. 이때 투자자 대부분은 전략에 주관적으로 개입하거나 전략을 아예 포기하게 된다. 좋은 투자 전략이라도 필연적으로 손실이 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계속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룰 3. 자산의 5% 정도는 모 아니면 도에 투자하는 것도 좋다.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 설명해 보겠다. 앞서 언급했듯 나는 내 전략을 차용해 앱을 개발한 헤이비트라는 회사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 헤이비트가 성공하면 대박이 날 수 있고 헤이비트가 잘 안 되었을 경우에도 500만 원만 잃었을 것이다. 당시 총 자산이 8억 원 정도였으니 최악의 경우는 자산의 0.6% 정도를 날리는 것이다. 스타트업, 알트코인, 옵션 등 모 아니면 도 상품은 대박을 치면 수백 배의 수익을 안겨줄 수도 있고 전액을 날릴 수도 있는데 이런 투자를 총 자산의 5% 미만으로 하면 엄청난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동시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큰 타격이 없다. 이제 파트 2로 넘어갑니다. 그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빨리 경제적 자유를 이뤘을까? 앞서 책 속에서 말씀드렸듯이 직접 인터뷰한 젊은 부자 19명의 이야기가 이 파트 2에 실려 있습니다. 저는 이들이 말하는 몇 가지 유용한 팁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팁 1. 60점짜리 스킬 3개가 100점짜리 1개보다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러 개의 스킬에서 시너지가 발생하게 되거든요. 또한 특정 능력이 0점에서 60점까지 늘어나는 건 대부분 1, 2년이면 충분하지만 0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것은 몇십 년이 걸려도 힘들 수 있고 평생 100점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가성비 차원에서 60점짜리 스킬 3개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팁 2. 투자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라. 투자에 흥미를 갖고 재미있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딱딱한 경제 용어부터 시작하는 대신 투자자들의 인생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투자에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레이 달리오나 워런 버핏의 전기를 읽는 것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팁 3. 투자를 빨리 시작하고 오래 버텨라. 저는 투자를 일찍 시작했습니다. 복리의 혜택을 누리려면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찍 투자를 시작하면 처음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고수의 바늘에 올라서는 시기가 빠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기업을 찾으면 남들보다 오래 버티고 잘 안 팝니다. 잘 알고 잘 될 만한 회사에 오래 투자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결국 가치 투자죠. 팁 넷. 저는 주로 잘 아는 동네 위주로 투자합니다. 임장도 일부러 다니기보다는 제가 사는 동네나 친구가 사는 동네를 보고 어디 놀러 갔을 때 괜찮다 싶으면 부동산에 들러보는 식으로 생활 속에서 찾는 편입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정말 중요한데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남들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고 그런 곳이 오릅니다.
경험상 입지 좋은 곳은 하락기가 오더라도 이후에 언젠가 다시 오르더라고요. 팁 5. 가계부를 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으로 분석하라. 저는 가계부를 매일 쓰진 않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항목을 4개로 분류했습니다. 먹기, 놀기, 사기, 기타로 분류하면 한 달 가계부가 노트 한 페이지에 정리됩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결산해서 그중 줄일 수 있던 부분은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모아놓으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각보다 많아서 다음 달에 줄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한눈에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년 작업하고 나니 이제는 따로 가계부를 안 씁니다. 안 써도 저절로 소비 패턴에 맞춰서 살게 되더라고요. 팁 6. 티끌은 티끌일 뿐이다. 어떻게 파일을 만들고 키울지 생각해야 한다. 돈은 선형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퀀텀 점프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게 가능한 곳에 투자해야 하고 그 기회를 발견하려면 끊임없이 공부해야 한다. 공부를 하면 투자 사이클은 늘 반복되고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과잉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팁 7. 투자 원칙은 무조건 지켜라. 멘탈 관리가 어렵다면 감정을 배제한 투자를 하라.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는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러니합니다. 투자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데 욕심을 억눌러야 하다니. 투자는 이렇게 모순적인 것이라 돈을 버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멘탈 관리가 어렵다면 남에게 맡기든지 알고리즘 거래, 퀀트 투자 등을 해서 심리를 배제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팁 8.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자. 미국 배당주로 달성한 현금 흐름.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에만 집착하는 경향이 높은데 그런 자산 배분은 파이어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은퇴하면 현금 흐름이 적어지는데 건강보험은 자산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 보험료가 높아지고 보유세도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주식은 적합한 자산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상승기에는 부동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도 함께 오릅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에 편중된 자산 배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달성 후에 전세를 빼고 월세로 옮기면서 7억 5천만 원 정도를 미국 배당주에 투자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배당금만 연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배당이 증가할 것을 감안하면 5년 후에는 배당금이 약 5천만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는 이 팁을 보고 미국의 고배당주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팁 9. 플러스가 되는 사람에게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하라.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 말썽이 되는 사람, 비중이 없는 사람입니다. 도움이 되는, 즉 플러스가 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들이 바쁘면 그들이 쓴 콘텐츠를 접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은 만나면 무엇인가 배워가거나 얻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성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회성을 배워갈 수 있고 재밌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유머러스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내 인생에 뭔가 추가된 것이 있다,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감정이 생깁니다. 투자든 사람이든 오르는 놈이 계속 오릅니다. 오르는 종목에 관심을 주고 도움 주는 사람에게는 잘해 주십시오. 도움을 주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고마워하세요. 투자도 잘 되는 것에 돈, 시간,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플러스인 사람에게 더 쓰는 게 맞습니다. 팁 10번째.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에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라. 무조건 성장하는 산업에 있어야 합니다. 꼭 그 분야의 핵심 기술을 보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년 전 휴대폰 산업이 폭발적으로 커졌을 때 가진 기술은 신발끈 만드는 것밖에 없었다고 합시다. 당시에 핸드폰을 목에 걸고 다니는 끈을 만들어서 큰 돈을 번 사람도 있었죠. 요즘은 2차 전지가 각광을 받는데 그렇다면 2차 전지 포장지를 만들 수도 있고 관련 프린팅 사업을 할 수도 있겠죠. 확실한 건 성장 산업에 머물러 있어야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세요. 팁 11번째. 부에 관한 양질의 책 30권 읽기. 워런 버핏은 독서를 이기는 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학생 때 방학을 맞아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투자와 경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놀라웠던 건 이런 책들은 거의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했다는 점입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모두 비슷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모두 제각각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책 100권 읽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독서 전보다 발전은 있었지만 뚜렷하게 삶이 나아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움을 내 것으로 만드는 비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서, 강의, 기타 배움을 통해 나에게 들어오는 입력들로 내 인생의 출력의 효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저는 알고 싶은 분야가 있으면 아래와 같은 방법을 씁니다. 스텝 1. 필요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리스트업한다. 스텝 2. 구체적으로 해답이 필요한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 예를 들어 투자를 시작하고 싶은데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의 차이를 알고 그중 나에게 더 잘 맞는 투자법을 실천하고 싶다. 스텝 3. 여기서 핵심 키워드를 정해서 서점 랭킹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출처에서 반복적으로 상위 랭크인 책을 5권 정도 추린다. 스텝 4. 책 한 권으로는 해당 주제를 깊이 있게 알 수 없지만 양질의 책을 5권 정도 읽으면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약간의 통찰이 생긴다. 스텝 5. 읽으면서 내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영감이 떠오를 때 놓치지 말고 적어둔다. 저 역시 이 팁에 굉장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가 책을 읽고 이렇게 요약하고 녹음으로 남기고 또 유튜브에 전하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출력, 아웃풋을 높이는 저만의 비법입니다. 팁 12번째. 손실은 제한되고 수익은 제한되지 않는 투자처를 찾는다. 예를 들어 미국에는 고정 배당 우선주라는 것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 발행가에 수렴한다. 하지만 주식이기에 2020년과 같이 시장의 충격이 클 때는 하락하기도 한다. 알렉스 오는 2020년에 EPR-G라는 고정 배당 우선주에 투자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이다 보니 발행가 25달러였던 주가가 13달러까지 하락해 이후 16에서 18달러 부근에서 몇 달간 횡보했다. 보통주의 배당금은 지급이 중단된 반면 고정 배당 우선주는 중단된 배당금을 추후에 전액 누적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으므로 중단되지 않은 채 꾸준히 지급되고 있었다. 주가 하락으로 시가 배당률은 8에서 10%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회사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6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던 상황이었고 그는 코로나19가 6년간 지속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즉 배당금만으로 연 수익률 8에서 10%를 확정짓고 투자하게 되는 것인데 더 나아가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면 발행가인 25달러까지 주가 상승이 일어날 테니 수익률은 40에서 50% 이상이었다. 코로나19가 2년 후에 잠잠해진다고 가정했을 때 연 복리 수익률 20% 이상을 기대해 볼 만한 안정적인 투자처였다. 이러한 투자처에 3% 정도의 대출 금리로 대출을 일으켜 투자하면 배당금만으로도 대출 이자를 모두 갚고 안정적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고정 배당 우선주의 가격은 1년이 채 되지 않아 발행가인 25달러를 넘어섰다. 이러한 투자 방법은 배대 마진, 배당금 마이너스 대출이자 마진을 남기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팁 13번째. 물가 싸고 날씨 좋은 터키 패티에로 이민 가다. 아마 이 책 19명의 인터뷰 중에 제일 특이한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이분은 포커 플레이어입니다. 그는 어느 날 유튜브에서 강왕국의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 영상이 아니고 터키 영상이었습니다. 터키 안탈리아가 살기 좋고 물가 싸고 날씨도 좋은 세상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이민지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2021년 5월 안탈리아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페티에라는 해변 휴양지에 정착했다. 현재 그는 가족들과 바닷가 산책을 자주 가고 집에서 화상으로 수학과외를 하며 가끔씩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지내고 있다. 이분이 전하는 팁은요. 국내를 넘어 해외 부동산에도 관심을 가지자. 이미 나서 터키 집을 구매했는데 투자 차원에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정말 좋고 경치도 좋아요.
이제 메타버스 등이 발달하면 굳이 도심에 살 필요가 없어져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하는 트렌드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한국에 갭 투자한 집이 있는데 그거 팔고 터키 해변에 빌라를 추가로 살 생각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운영해도 잘 된다고 합니다. 터키에서는 25만 달러 이상의 집을 사면 영주권을 주고 그냥 집만 사도 시민권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터키의 물가는 전반적으로 쌉니다. 생활비가 적게 들죠. 그리고 약 60평 정도 크기의 집을 샀는데 집값이 하나로 1억 3천만 원 정도예요. 저는 옛날부터 한국에서 생활비를 벌고 물가가 저렴한 외국에서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꿈을 이룬 것 같네요. 저는 이 팁에 아주 혹 빠졌답니다. 팁 14번째. 좋은 빚을 만들어라. 행동 경제학에서는 빚을 만드는 것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아무 빚이나 만들라는 것은 아니고 부동산 담보 대출처럼 아주 좋은 빚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0년 정도 상환 기간을 두고 대출을 받으면 요즘 금리가 높지도 않고 이자 및 원리금 상환 때문에 강제 저축 효과도 있고 사놓은 부동산도 장기적으로는 값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와 지출 두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는 거죠. 그 밖에 저는 실거주용 집은 한 채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팁 15번째. 새로운 것이 나오면 먼저 시도해 본다. 왜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디지털 자산을 개발할까가 궁금해서 원리를 공부했는데 앞으로 새로운 금융 투자에서 활용 가능성을 믿어서 디지털 자산 투자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중에서 저는 NFT보다는 FT, 펀저블 토큰, 일명 코인으로 불리는 것들에 투자해 왔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들이 선택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투자 중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으니 디지털 자산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 겁니다.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효용 가치는 뭔지 알아보고 디파이, 실생활 결제, 투자, 펀드, 대출 등의 영역에서 신뢰도가 있는 활용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 공부해보면 좋습니다. 지금 투자해도 남들보다 훨씬 빠른 겁니다. 디파이 이외에도 NFT, DAO 등 다양한 산업이 함께 커지고 있으니 앞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생소하긴 하지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인 이 책의 핵심 내용 파트 3, 부자들의 공통점에서 찾은 파이어의 4단계 법칙입니다. 스텝 1, 계획, 내 상황에 맞는 파이어 시나리오 만들기. 낙원 계산기로 맞춤형 파이어 전략을 만들자. 구글에서 낙원 계산기라고 검색한 후 나오는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뜬다. 여기서 낙원이란 경제적 자유를 의미하는데 이 사이트에서 이를 위한 금액을 알아보고 파이어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먼저 보유 자산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 10,000원 단위, 저축 금액, 매년 수입에서 지출 금액을 뺀 금액, 은퇴 시기, 경제적 자유 달성까지 남은 기간. 예로 지금 31세인데 40세 파이어가 목표면 9를 입력. 저축 증가율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예측하는 장기 물가 상승률이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의 저축 금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과 동일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 보통 3을 입력. 그럼 실례를 들어서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보유 재산은 0원이고 월 100만 원 저축은 가능하고 매년 투자 수익률은 11% 정도를 달성할 수 있는 청년이 20년 후에 은퇴를 하고 싶다고 가정해보면 보유자산 0, 저축금액 1200, 은퇴 시기에 20, 명목 수익률에 12, 저축 증가율에 3이라는 수치를 각각 입력한다. 그러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은퇴 후 자산의 10.455억, 은퇴 후 월 수입의 434만 원이라는 결과가 뜬다. 이는 지금 당장은 돈이 없으나 매월 100만 원씩 저축해서 복리 12%로 투자를 20년 동안 하는 계획이 있는 사람은 20년 후 약 10억 4,500만 원을 보유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월 434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제 우리는 파이어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저 먼 일이라고 생각했던 경제적 자유,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
스텝 2. 지출. 지출을 줄이는 부자들의 특급 노하우. 이번 책을 위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놀랐던 점은 인터뷰인 모두 수억, 수십억 또는 수백억 규모의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파이어 하기 전은 물론이고 현재도 월 지출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말하는 팁을 정리해 보았다. 첫째, 가계부를 작성하고 분석하라.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도 지출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둘째, 지출을 줄인다고 많은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아무 생각 없는 관성적인 소비가 굉장히 많으므로 본인의 소비 패턴을 깊게 분석해서 무엇에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성찰이 필요하다. 여행이 중요한 사람에게는 여행을 가는데 거금을 투입했다면 이 돈은 잘 썼다고 할 수 있다. 대신 불필요한 지출은 덜하는 소비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세 번째 팁, 타인의 시선을 덜 의식하면 지출이 적어진다. 대부분의 인터뷰이들이 명품 구매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팁 네 번째, 꼭 한국에 살아야 할까? 이 인터뷰 중에서 임가가 터키로 이민을 간 이유는 상당히 흥미로웠다. 내가 2020년 8월에 경제적 자유, 10년은 앞당기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업로드했는데 넘배우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전 세계 도시들을 비교 분석했다. numbeyo.com 여기서는 각 도시의 물가, 부동산 가격, 치안, 보건, 날씨,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을 종합 분석해서 각 도시의 삶의 질 및 가성비를 평가하는데 당시 터키 안탈리아 지역이 가장 가성비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임가가 그 영상을 보고 정말 터키로 이민을 갔다. 파이어 후에는 해외 이민을 통해서 생활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자. 마지막으로 지출을 줄이는 실전 꿀팁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님 집에서 살기. 두 번째, 자동차는 돈 먹는 하마. 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몸을 움직이고 운동도 되니 좋고 정말 필요할 때는 택시를 타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지출이 훨씬 적다고 확신한다. 세 번째는 할인 사이트 이용. H는 생필품을 싸게 살 수 있는 뽐뿌라는 사이트에 상주를 한다고 한다. 네 번째는 중고 물품 거래. 저도 당근마켓 단골이랍니다. 다섯 번째, 금융상품 차단.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연금 상품, 청약통장을 만들고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정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나는 이런 상품에는 절대로 가입하지 말고 있는 상품도 싹 해지하고 그 돈으로 제대로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적절한 청약 전략이 있다면 청약통장은 만들어도 된다. 보험은 실비보험 하나 정도 가입해 두는 것을 권한다. 여섯 번째 팁, 30일 운동. 무언가 갖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당장 사지 않고 한 달을 기다려 보는 것이다. 그 물건은 평생 없었는데 한 달 정도 더 없다고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한 달 후에도 그 물건이 계속 사고 싶으면 그때 사면 된다. 나의 경우는 저 방법을 사용했더니 충동 구매할 뻔한 물건의 80% 이상이 한 달 후에는 떠오르지 않았다. 일곱 번째 팁, 자녀 교육비. 정말 아이를 위한 지출인지 부모를 위한 지출인지 냉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덟 번째 팁, 취미생활. 디지털 세상에서 돈 한 푼 안 드는 재미있는 취미들이 넘쳐 흐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심지어 투자 연구, 유튜브 영상 제작 등 돈 되는 취미도 꽤 많다. 자, 그럼 본격적인 스텝들이 수입으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그들은 젊은 나이에 많이 벌게 되었을까? 목표를 세우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분석했으니 이제부터는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살펴보자. 이 부분에서는 부업의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지필 강의 활동을 부업으로 하다가 스스로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판단이 서서 직장을 그만두고 지필 강의 유튜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재테크는 스크루지도 자본을 거의 투자하지 않고 시간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라고 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다. 또 구글에서 일하며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개발자이자 저자 바호는
그에 져서 대한민국 파이어족 시나리오에서 7대 부업의 유형을 설명했는데 아래와 같이 요약해 보았다. 노동형 부업, 대리운전, 주말 편의점 알바, 배민 커넥트, 쿠팡 플래스 등 택배 또는 배달 업무. 재능형 부업, 본인의 특별한 재능을 통해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것, 개인 과외, 디자인, 프로그래밍 외주 등. 요즘은 타링, 숨고, 크몽 등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 창작형 부업, 주로 핸드메이드 제작과 디자인이 결합된 창작물을 만들어 판매한다. 액세서리, 주문 의류나 가구 등이 포함된다. 지식 생산형 부업, 지식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사업, 종이책 판매, 강의, 강연 등이 해당되며 최근에는 클래스 101, 크몽, 리디북스에서 이런 제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사업형 부업, 장사를 하는 1인 사업체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이 있다. 개인 브랜드형 부업,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SNS 플랫폼의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인기가 생기면 직간접적인 광고가 들어와 수익을 낼 수 있으며 열성적인 구독자가 생기면 구독형 부업을 통해 수익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다. 구독형 부업, 개인 브랜드형, 지식 생산형 부업에서 파생된 부업, 구독료를 받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업이며 개인 브랜드형과 연계가 가능하다. 위 7대 부업 중 나는 노동형 부업은 그다지 추천하지 않는다. 자기 개발 기회, 업무 시간 투입 대비 보수,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모두 적은 편이기 때문이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개인 브랜드형 부업, 즉 인플루언서가 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사실 SNS를 통해 얻는 직접적인 광고 수입은 별로 크지 않다. 그러나 개인 브랜드가 형성되면 마케팅 효과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지식 생산형 부업, 즉 책이나 강의를 만들자는 제안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알아서 들어온다. 또한 많은 구독자 중 몇십 명만 확보해도 구독형 부업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파이어의 4단계 법칙 마지막 스텝 4입니다. 투자. 부자는 투자로 완성된다. 이 책에 나온 젊은 부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확실한 공통점이 있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투자를 통한 각자 도생이 21세기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다. 파이어 부자들은 이를 깨닫고 투자를 빨리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하는지, 무엇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등의 질문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명확한 답은 없다. 자산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참고로 김동주 대표는 본인의 투자회사 이루다 투자 1임에서 수수료 없이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부자들은 얼리 어댑터이자 틈새 시장의 헌터다. 사실 암호화폐에 빨리 투자해서 큰돈을 번 사람이 이렇게 많았다는 것을 이 책을 쓰면서 알게 되었다. 최대한 많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한다. 이창민 대표도 새로운 기술 자산이 나오면 공부하고 테스트하는 편이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알렉스 오의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평생 미국 고정 배당 우선주가 무엇인지 몰랐을 수도 있다. 손쉬운 수익은 이렇게 사람들이 잘 들여다보지 않는 틈새 시장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편을 보자. 한국 시장에서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특히 빚을 지는 것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좋은 부채와 나쁜 부채를 구분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부채는 좋은 부채다. 소비나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을 사기 위한 부채는 나쁜 부채라고 보면 된다. 부자 언니 나나는 대출은 사실 이자만 갚으면 되고 대출 자체는 집이 갚아주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번엔 주식과 코인을 살펴보자. 주식은 패가 망신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있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성공적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니 주식 투자의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자. 개별 종목인가 ETF인가? 개별 종목을 매수할 경우에는 무언가 뚜렷한 엣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개 분야에서 진정한 엣지를 갖기는 매우 어렵다. 내가 정말 엣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분야에서는 개별 종목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깨끗이 인정하고 ETF에 투자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또한 엣지가 있다 해도 너무 큰 비중, 즉 총 자산의 10% 이상을 하나의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 파이어에 도달해 퇴사를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그래서 찾은 결론이 미국 배당주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미국 주식은 보통 연 1회 배당을 하는 한국 주식과 달리 연 4회 배당을 한다. 1월, 4월, 7월, 10월에 배당하는 주식도 있고 2월, 5월, 8월, 11월 또는 3월, 6월, 9월, 12월에 배당하는 주식도 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다면 월급처럼 매월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한국 상황과 다른 미국 기업에서 달러화를 받는 것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훌륭한 방법이다. 미국에서는 수십 년간 배당을 매년 꾸준히 올려준 기업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배당 귀족이라고 부른다. 배당을 지속적으로 올린 기업 중에는 엑손, IBM, 3M, 코카콜라, 프록터 앤 갬블, 맥도날드, 올마트 등 아주 잘 알려진 기업들도 있다. 1위는 8.6%의 배당 수익률을 자랑하는 AT&T네요. 나는 이 책을 쓰기 전에 퀀트 투자 관련 책을 4권 썼다. 그래서 왜 퀀트 투자가 특히 직장인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히려고 한다. 첫째, 가성비가 좋다. 퀀트 투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칙을 따른다. 식당 주방에 있는 레시피와 같다. 그래서 투자 경험이 별로 없는 초보 투자자도 우수한 전략을 곧바로 따라하고 이 전략에 맞는 종목이나 ETF를 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검증이 가능하다. 명확한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 전략대로 과거에 투자했다면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는지, 최악의 순간에는 어느 정도 잃었는지, 그 손실을 만회하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백테스트라고 한다. 물론 과거 실적이지만 이를 통해 미래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결함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사람의 두뇌는 투자를 하면 망하도록 최적화되어 있다. 우리의 두뇌는 온갖 심리적 편향이 사로잡혀 있는데 이 편향은 거의 대부분 투자에 안 좋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대부분 투자를 할 때는 주관적인 생각을 최대한 배제한 채 검증된 전략대로 기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성과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이제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몇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한다. 이 책의 주인공들이 가장 많이 강조한 핵심은 너 자신을 알라였다. 누구에게나 맞는 파이어 필승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맞는 성공 방식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빨리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모든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였다. 두 번째 공통점은 수익은 길게 손실은 짧게이다. 잘 안 되는 투자는 빨리 손절하고 잘 되는 투자는 팔지 말고 끝까지 가져가서 큰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참고로 투자에서도 인생에서도 수익은 길게 손실을 짧게 법칙으로 성공한 사람의 책이 있다. 레리 하이트의 부의 원칙이다.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파이어 후 생활에 대해 생각해보라. 돈에 더 이상 구애받지 않는 생활을 한번 최대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한다. 어디서 살 것인지, 어떤 주거 형태에 살 것인지, 어떤 물건을 소유할 것인지, 하루 종일 무엇을 할 것인지, 나에게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주는 것은 무엇인지 등등.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자. 그러면 파이어를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크게 될 것이다. 내가 꿈꾸는 인생을 구체화하면 그냥 막연히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보다 훨씬 동기부여가 된다. 자, 여러분도 행복한 파이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